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장현성 님이 오늘은 연가 써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듣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마중물 님은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 보고 거울 봤더니 흰머리가 더 많이 보이네요. 유유. 그냥 세월의 무게를 어찌 이기겠습니까? 받아들이셔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말이 되니까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올해의 사자성어 이인수 님이 보내주셨는데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 불거라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입이 변동 불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계속 변한다라는 뜻인데 하여간 이맘때 되면 나오는데 사자성어인데 전 교수님들은 참 박식하시다 싶은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자성어를 참 많이 꺼내시더라고요. 네, 뭐 주역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사자성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JB가 그럼 쉬운 사자성어로 한번 해보세요. 2025년을 정리한다면 올해 JB가 꼽은 사자성어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좀 돼가지고 좀 기억을 떠올려 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세요. 네. 아우 정말 센스는. JJ님 으슬으슬 춥더니 감기가 왔나 봐요. 머리도 아프고 JB 아픈 머리 맑게 해줄 소식 없죠? 그냥 방송을 끄세요. 네. 아 그럼 어떡해요? 아니 더 악화시키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래도 으슬으슬 춥더니 감기 왔나 봐요라고 하셨는데 열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도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해서 오정희 특검보가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8월쯤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구속 기소 이후 윤 전 본부장 변호인 참여하에 법정에서 한 진술과 관련해 청취를 하고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 그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짚을 점은요? 자, 먼저 짚을 게 있는데요.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희 특검보의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다음에 사건 번호를 부여받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자, 법정에서 진술한 게 지난 5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8월에 이미 특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했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지 않았던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일단 먼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정 진술 이후에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대충 덮었다가 이때 문제가 되니까 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8월에 이미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이 있었고 이때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았다라면 다르게 해석할 여지보다는 지금 오정희 특검보가 설명한 그대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인계할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사 사건 번호를 언제 부여받았느냐 이 시점을 좀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그게 특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된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으로 짚을 점이 있는데요. 어차피 처리 방향은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수사기관이 이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2차 종합특검으로 넘길지 만약에 그 현실화된다면 그게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될 텐데 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를 한다면 수사 개시 시점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특검 활동 종료 시점은 28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계속 쳐다보면서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공세 수위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불보듯 뻔합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그 뉴스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벌써부터 카더라 통신이 발동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연루되어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누구누구라더라. 뭐 10명 명단이 돌고 있네 뭐 하네 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은 사법적 차원에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트랙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도로 그럼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책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라는 과제가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에서 진상조사를 안 할 도리가 없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언제 어떻게 민주당이 이 카드를 꺼내는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올해의 사자성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듣고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올해의 사자성어 꼽으라면 정규일치. 이렇게 좀 꼬집어 주셨고 네. 어쩌라고님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면 됩니다. 짱구님 특검의 수사 대상이 통일교가 아니지 않나요? 김건희 수사하면서 통일교가 나온 건데 이건 별개로 따로 수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수사와 정치적인 영향 이건 조금 갈라서 민주당의 대응이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진관 부장판사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시재판을 통해서 인민판사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이진관이란 자도 있었죠. 화요일에는 우리 지기현 판사가 하는 사건의 심리가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한 사람은 인민판사이고 다른 사람은 우리 판사라는 건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국민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이진관 재판부와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국민, 인민이란 말은 못 쓰겠고요. 그냥 국민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이진관 부장판사가 국민의 민주의식에 부합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반면 지기현 재판부는 내란 세력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게 보편적 국민정서 아니겠습니까? 현재 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걸 180도 뒤집어서 말한 건데 국민과 우리를 이하상 변호사의 말을 또 거꾸로 180도 뒤집어서 보면은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지기현 재판부 얘기 나온 김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제 증인으로 나왔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에 나왔는데 내란 특검 측이 지난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줄여서 대수장이라고 부르죠. 이 대수장에 가서 부정선거 교육을 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귀찮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뭐 어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 조사에서도 그리고 다른 재판에서도 줄곧 진술과 증언을 거부를 해왔습니다. 자 이러면 귀차니즘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글쎄요. 오히려 요 액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귀차니즘보다는 2판 4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나 저렇게 얘기나 어차피 나의 사법적 운명은 결정돼 있는데 뭐 그렇게 귀찮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런 모드로 해석을 하면 심플하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라도 무죄를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기가 뭔가 무죄를 받아야 부하들도 무죄가 된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 대비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표면적인 평가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하던데요. 어제 그러니까 보니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될 텐데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줄줄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내란 특검이 플리바게닝을 제시를 했는가를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반복해서 계속 묻더라고요.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제어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노상원 씨는 증언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계속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또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두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요원 선발을 지시한 까닭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대량 탈북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들은 사실은 있다. 근데 그러면 거기에 벤츠라든지 케이블타이 같은 게 왜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량 탈북민의 북한 특수요원이 섞여 있을 가능성
그래서 이 북한 특수요원이 인질극을 벌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상원 씨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 수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이 수첩이 그냥 책상 위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보안 등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자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별로 의미 없는 자료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 방어는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귀찮아서라고 하는 것들도 자기와 관련된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 밑줄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위원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노상원 수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첩의 작성자가 바로 노상원 씨라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노상원 수첩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이적죄 규명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만 더 붙이면 그냥 증거로 채택합니다. 땅땅땅 하면 되는데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는 말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요. 재판장이?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제3자가 뭔가 관찰자 시점에서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 쓰는 어토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채택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플리바게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긴 했어요. 뭐 자기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걸 여기서 말하기는 다 길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고요. 박빛나라님 귀찮은데 출석은 어찌했대요? 라고 물으셨고 아니, 토토로님 네. 귀찮은데 내라는 왜 이렇게 떼요? 롯데리아는 왜 갔대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와 있고 다솜님 저 정도면 법정 모독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CK청님은 2판 4판 2판은 죽는 판이다. 뭐 이런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1523님 이 사람 국민 목숨이 귀찮아요? 귀찮아서 숨은 어떻게 쉽니까? 라고 좀 화를 내주셨네요. 여러 댓글 중에 저 정도면 법정 모독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변호사님들이 생각해서 그거에 비하면 약과일 수도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정반대 해석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라사랑님 혹시 판결 내리기 편하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드려요. 열심히 또 자기 또 그 방어할 건 하더라 이런 얘기. 맞아요. 자기 방어할 건 하더라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 맨하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쿠팡 그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장 기업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었을 경우 4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건 이미 그 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송의 주된 사유로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에서 나온다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 쿠팡 미국 본사가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일단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에서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소송 상대가 또 미국 본사와는 또 다른 법인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러면 국내 법인을 놓고 보더라도 과연 배상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제3자에게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정보 주체 수가 10,000명 이상인 곳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쿠팡도 이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자 최소 보장 한도를 얼마로 해서 가입을 했냐면 말 그대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보장 한도 달랑 10억만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그럼 도대체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라고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그걸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내 법인도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덜날 수가 있다. 물론 미국만큼의 징벌적 배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또 미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거다 보니까 미국에서 꼭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 요건 또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쿠팡 이 뉴스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하나가 그러니까 처리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인 거죠, 이거. 여야 합의로요? 네. 네, 뭐 반가운 여야 거죠? 합의로 됐다면 반가운 거죠. 네, 학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참 간만에 의견 일치를 봤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의 개정안이냐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서 만 3살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을 할 때 선발 시험을 치르면 안 된다.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자, 해당 조항을 위반해서 선발 시험을 치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교육감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고 하는데 다만 선발 시험은 치르지 못하지만 입학 후에 수준별 배정을 위한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방안은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레벨 테스트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점검할 사항인데요. 자,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 굳이 분석을 안 해도 대충은 짐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까지 자꾸 학습에 그러니까 그 내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깔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 인권에도 그런 점을 그러니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레벨 테스트를 봐버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봄날의 햇살님도 이거 말장난 같은데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야, 그럼 부모 입장에서 선발 시험 안 보니까 그러면 우리 애 조기교육 안 시키고 사전교육 안 시킨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기 열등반으로 그냥 배치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0명 가운데. 한 명이나 될까요? 이게? 그래서 뭔가 하려면 확실하게 이 세상의 진리는 간명하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심플한 게 사실은 가장 최선이고 가장 진실에 부합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춘철님들의 평가도 비슷하세요. 신원섭파님,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실에선 다른 방식으로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학원이나 교습소 입장에서는 레벨 테스트 명목으로 해서 얼마든지 변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선발 시험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럼 일단은 받겠는데 그다음에 운영은 저희가 레벨별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레벨 테스트 한 다음에 좀 떨어지는 애들은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오히려 이중으로 상처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빅벨님이 조삼모사로 보입니다. 8672님 눈 감고 야옹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까지 하죠. 도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